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다시 서울의 부동산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선거전을 갖다가 대비해서 이들이 행정을 하는 것인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좀 약간 분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깊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국토교통부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맥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왜 발생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들은 완전 바보들이다 라고 밖에 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재건축 대상,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을 갖다 규제하는 건데 재건축 대상이 폭등한 이유가 왜 폭등했는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강남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강남이 왜 갑자기 폭등을 했는지, 이 부분이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에 자극제가 되었고, 이 자극제가 어떤 경로로 재건축 시장까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연관되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 방송을 듣고 나신다면 여러분들은 김현미보다 한 수 위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는 해안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강남 왜 폭등했고 이 폭등으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상승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을 갖다 짚어드릴 건데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정책이 완전 헛발질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함께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남의 맵 차트를 갖다 한번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강남의 맵 차트입니다. 2019년 3, 4분기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현황을 갖다가 면적대별로 그리고 준공 연차별로 구분해가지고 평균 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쭉 나열한 차트입니다. 2019년 3, 4분기니까 7, 8, 9월 달이고요. 지금 현재 급등세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차트도 사실상은 여러분들께서 지역별로 흐름을 갖다가 익혀두시는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또한 차트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쭉 차트를 올려보면요. 강남 지역의 차트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격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강남구에서 지금 3, 4분기 현재 평균 거래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에서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50평형대에서 평균 거래가, 이건 평균 거래가예요. 최고 거래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최고 거래가는 뒤에 차트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삼성동에서 50평형대 평균 거래가가 39억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은 지금 커다란 원표시 나타나는 곳 39억 2천만 원, 삼성동에서 50평일대 39억 2천만 원의 평균 거래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곳은 대치동으로 나타납니다. 야, 역시 대치동 교육의 메카. 어떻게 따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세가도 가장 비싼 곳이 대치동으로 나타납니다. 대치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원래는 사실은 압구정동이 강남의 대장이었죠. 강남의 대장 하면 압구정동이었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가 없어요.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래가가 37억 50평일대 기준 34억 이렇게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부자들이 선호하는 동네는 어디다? 바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동, 대치동, 그리고 압구정동으로 압축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청담동도 상당히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 4분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 지역은 대형평형에서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강남의 부동산 시장의 일대
폭풍을 불고 온 곳은 다름이 아니고 압구정동도 아니요, 청담동도 아니요, 삼성동도 아니요, 대치동도 아닙니다. 지금 강남에 폭풍을 불어온 곳은 바로 개포동이었습니다. 개포동에 이번에 입주한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다가 가격 급등을 갖다 이끌어낸 대상 단지였고요. 이 개포동에서 너무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레미안 블레스티지하고 지금 8월 달부터 해서 DH,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개발한 DH 아너스힐이 지금 현재 입주 중인데, 이 단지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 뭐 DH는 지금 이제 막 입주하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현재가 최저가인 단지고요.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가격 상승폭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들 지역이 주변 지역,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 지역까지 이들 지역들을 갖다가 가격대를 쭉 밀고 올라간 것입니다. 자, DH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혹시나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지를 갖다 정말 이쁘게 끝내주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는 반면 지금 현재 매물들이 싹 다 거쳐진 상태죠. 더 이상 임대차 매물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은 이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올해 2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2월 달 그리고 임대차 의무 기간은 2년이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2월 달까지는 더 이상 전세 물건이 나올 수가 없죠. 전세 물건이 나올 수가 없고 더 이상 매물들도 묶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물이 희소해지면서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가격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다. 이 여파가 이 주변 지역들의 가격 상승을 갖다가 자극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가격을 상승시킨 게 아니라 재건축이 완공된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니 주변 지역들이 다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 그런데 대치동은, 삼성동은, 도곡동은 하면서 가격 급등을 갖다가 이끌어냈고, 이 가격 급등에 따라서 주변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 역시도 기대 심리가 함께 한껏 높아지면서 가격을 갖다가 밀어 올린 겁니다. 이 부분은 아포유에서 지난 방송들에서 꾸준히 말씀드려왔고 제 저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에서도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2년 주기론에 따라서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가격을 상승해가는 타이밍, 그리고 이 부분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워낙에 가격을 상승해가다 보니까 주변 시장에 다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럼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어떻게 가격을 상승해가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동별 최고가, 최고갱신 현황을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개포동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자,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지난 6월 달에 30평일대, 그러니까 84에서 84.9 스퀘어미터, 이게 30평일대 아파트입니다. 이건 전용 면적으로 표기해 놨고요.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지난 6월 달까지만 해도 30평일대 최고 거래가가 22억에 거래됐는데 7월 달에 23억, 1억이 오른 가격에 거래되더니 8월 달에는 무려 25억 4천만 원. 불과 2개월 만에 3억 4천이 올랐다. 2개월 만에 3억 4천. 그러니까 이게 뭐 50평대가 아니고요. 40평대 아니고요. 30평대가 25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미안 블레스티지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갖다가 상승시켰죠. 이러다 보니까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22억 하던 게 25억까지 30평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 개포 재건축 대상 단지 역시도 야, 이거 봐라 하면서 기대 심리에 한껏 가격이 높아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을 개포동에서 시작된 가격 급등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레미안 블레스티지로 인해서 강남 전체가 덜썩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물론 이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1,000조 원이 갈 곳을 잃은 유유자금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시장에 현금이 풀려도 너무 많이 풀렸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는 더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고, 이것이 바로 최근 신규 입주한 아파트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갖다가 자극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보였다. 레미안 블레스티지 40평일대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 6월까지 최고 거래가가 23억에 불과했던 것이 27억, 28억, 5억이 상승했죠. 자, 이거 40평일대라고 했는데요, 전용 면적 85에서 101.9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30평대 후반, 40평대 초반, 그 약간 애매한 평형대고요.
진짜 40평형대 면적, 그러니까 전용 면적 102에서 134.9 스퀘어미터를 살펴봤더니 올해 6월 달까지 평균 거래가가 25억 2천만 원이던 것이 30억, 지난 9월달 30억까지 상승했습니다. 야, 여기는 불과 3개월 사이에 뭐 5억씩 오르는 게 기본이었네요. 자, 이러한 효과는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지금 입주 8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매물이 없어지는 현상 속에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서초구 반포의 아리팍이라든지 잠원동의 아리뷰,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이들 단지까지 영향을 갖다 미친 거고요. 강남의 구주택에 거주하던 자산가들이 신규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수요가 신규 새 아파트들에 대해 몰리고 있으니 상당히 고급진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고급 아파트들을 공급을 확 더 늘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재건축 대상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규제를 한다. 이거는 아파트의 퀄리티를 낮추는 일이죠. 그리고 조합원들도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합원들이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양 시기를 늦춰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라도 자기 자신들이 손실분을 갖다 감수하면서라도 분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 바로 분양가를 갖다 낮춘다는 것은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정부에서 청구해 준다는 건데요. 이 누군가의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수분양자들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안정기를 맞이할 수 있느냐? 결코 아니죠.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로또에 당첨되시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준공이 되면은 한 25억의 가치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갖다가 18, 19억에다 분양을 해보세요. 당첨된 순간 프리미엄만 5억에서 6억이 붙게 되는 거죠. 당첨되는 사람들만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 뿐이지 이게 주택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분양가를 갖다 규제하면은 이 아파트 단지의 퀄리티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 낮은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대는 주변 시세와 맞춰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단지 무주택 자산가들을 갖다가 배불려 주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차라리 분양가 제대로 다 받고 그리고 단지 퀄리티를 갖다 높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주택시장이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안정기를 맞아갈 수가 있는 건데 정부에서는 그 기회를 원천 다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신규 아파트, ኳ리티가 높은 아파트들은 보다 가격대를 더 높여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갖다가 분양가를 갖다 규제하겠다라고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치게 되면은 사실상 일부 조합에서는 재건축 진행 절차를 갖다 늦춰버릴 거예요. 자, 늦추게 된다면은 주택 수요자들의 그러니까 주택을 매수할 주택 매수 의향자들이 이 수요가 또 신규 아파트로만 몰리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규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규 아파트들로 수요가 더 몰리고 신규 아파트 가격이 더 폭등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주변 재건축 단지들은 또 기대 심리 때문에 그 갭을 맞춰가기 위해서 가격대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무언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헛다리를 짚어도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치에서 행정을 갖다 펼쳐야 되는데 이 행정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치가 아니라 정치가의 입장에서 자꾸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더 교란되고 왜곡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맵 차트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 지금 강남의 상승을 갖다가 저는 개포동에서 시작된 상승이 강남 전체를 갖다 자극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순히 개포동만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서초구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 나갈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 개포동에서 시작된 이 상승세가 지금 주변 지역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개포동에서 시작돼서 이 주변 지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물결 파동 효과처럼 지역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만이 아니고 더 넓어져서 범위를 확장시켜서 강북 지역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맵 차트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드리는 지역 외적으로 나는 강남에 입성하고 싶어. 내가 그런데 한 10억 정도가 있어. 어느 수준의 지역에 몇 년 차 그리고 몇 평형대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초이스할 수 있는지 이 차트만 보시고도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10억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기 10억대 아파트들, 이 초록색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10억대 아파트들이고요. 10억 미만의 아파트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동별초고가로 넘어가가지고요. 지금 개포동만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 개포동 외적으로도 지금 폭등하는 곳들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있다. 대치동의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지난 6월달까지 30평일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용면적 83에서 84.9스퀘어미터 레미안 대치 팰리스 30평일대 지난 6월까지는 25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7월달 26억 원 8월달 27억 7천 그리고 9월달 27억 9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27억 9천8백만 원이니까 뭐 28억이라고 봐야겠죠. 불과 3개월 사이에 2억 5천만 원이 상승했다. 또한 도곡 렉슬 20평일 때도 무서운 상승을 갖다 보여줬는데요. 지난 6월달까지 이건 20평일 때입니다. 전용면적 56에서 59.9스퀘어미터 도곡 렉슬 6월달까지 16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 7월 17억 5천만 원 1억이 오르더니 지금 현재 10월 달에는 18억 4천만 원 거의 2억이 상승한 거죠. 3개월 사이에 18억 4천을 찍고 또 10월 달에 또 18억 4천 지금 2억이 상승했다. 도곡 렉스를 보게 되면은 중국연차 13년차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개포동의 상승 여파가 이 주변 지역으로 무서운 속도로 미쳐갔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는 도곡 렉스만이 아니라 레미안 도곡 카운티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준공 3년차 아파트인데요. 이거는 60에서 82.9스퀘어미터 좀 약간 애매한 평형대입니다. 20평형대 후반, 30평형대 초반 아파트인데 이 평형대는 건설사에서 많이 공급하지는 않는 평형대예요. 해당 아파트가 지난 6월까지 16억 9천만 원이었는데 지난 8월 달에 1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2억이 상승한 거죠. 도곡 렉슬 30평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21억 4천만 원이었던 게 22억 4천5백만 원. 2개월 만에 1억이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시고 나니 개포동 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들이 자극을 받은 거구나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 차트 제가 천천히 내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은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택 매수 혹은 매도에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유용한 차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삼동 지역도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뭐 다 신고가가 상당히 많은 이들 지역은 상당히 뜨거웠던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30평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30평일 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습니다. 30평일 때 일례를 들자면은 개나리 SK뷰가 지난 6월 달까지 20억이었는데 8월 달에 21억 5천만 원, 그리고 9월 달에 역삼자이 22억에 거래되면서 개나리 SK뷰와 역삼자이 간의 가격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최고가 자리를 갖다가 경쟁하고 있죠. 지금 역삼자이 30평일 때 22억에 거래되었다. 자, 이 차트를 보니까 강남의 30평일 때 웬만한 정말 이름 있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단지 규모를 갖춘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20억 이상은 필요하다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동에 레미안 개포 루치하임도 높은 상승을 갖다 보여줬는데요. 지난 6월 달까지만 해도 19억 4천만 원이던 것이 지난 8월 달에 21억 4천을 찍었다. 그리고 또한 청담동의 청담자이 이거는 또한 60에서 82.9스퀘어미터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 약간 좀 애매한 평면인데 이들 지역도 매월 지금 가격을 갖다가 상승해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청담동에서 재건축 대상인 청담 상밀 아파트 지난 6월달까지 26억에 거래되던 것이 7월달 27억 7천 8월달 27억 8천 계속
상승 가도를 갖다가 밟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10월달 거래량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10월달에는 신고가가 별로 많이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월달은 아직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12월달 정도가 돼야 다 취업이 가능한 거고요. 9월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월달 역시도 지금 현재 취업률은 한 60% 수준에서 취업된 것에 불과하다. 아직 40% 정도가 더 취업되어야 이들 지역의 최종 신고가 현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최고가 현황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짝 보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들 화면 일시 정지 혹은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얼마나 되고 얼마 정도에 맞춰져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을 구매할 수 있겠구나.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데 이 차트를 갖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이거는 3, 4분기 평균 거래가고요. 지금 현재는 좀 더 이 평균 거래가보다는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더욱이 제가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 이제 좀 약간 보합 혹은 조정, 그러니까 약조정이 있을 수 있다. 보합 혹은 약상승 이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예측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김현민발 분양가 상한제 이 발표로 인해서 수요가 이제는 또 신규 아파트로만 몰릴 수밖에 없게 수요를 갖다가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강남의 아파트 시장 다시 한번 또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수요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생각에는 오로지 부동산을 갖다 매수하는 사람들은 투기꾼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수요자들도 재건축을 갖다 사거든요. 근데 이러한 실수요자들이 난 재건축 대상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마저도 신규 아파트로 몰리게 만드는 효과를 갖다가 보임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으로 자꾸 수요를 갖다 더 부추겨 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더 다시 불안정기로 돌입할 수가 있다. 여기서 불안정기란 거는 하락 쪽이 아니라 상승 쪽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발언은 분명 시장을 갖다 역행하는 걸 갖다 떠나서 오히려 시장 불안을 조장시키는 대책 발표였다. 강남은 내년 초 혹은 중순까지도 시장 안정기를 갖다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났는데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망쳐버렸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강남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서초구 지금 어떠한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영상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좀 더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분석 방법 어떻게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하는 여러분들의 조언들 다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조언들 중에서 제가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 after time, I'm in love